자, 오늘은 거의 마지막 파트고요. 그래서 스테인월드 튜브, 그러니까 얇은, 말 그대로 얇은 벽의 튜브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튜브 실린더를 봤었죠. 그러니까 샤프트가 지난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샤프트를, 그러니까 토크가 걸렸을 때 가운데점이, 그러니까 가운데로 갈수록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쓸 데가 없다 그랬고요. 그래서 무게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로우를 많이 쓴다고 했어요. 튜브나 실린더 형태로서. 그래서 그 티크니스가 있는데,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가정을 할 때 이 비트를 받을 때 티크니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약간 그러니까 찌그러짐을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루미늄 캔 같은 거 콜라 먹고 난 다음에 그게 안쪽에서 탄산이 있어가 압력이 있을 때는 찌그러지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누르면 푹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비틀어 버리면 주름이 생겨요. 윙클링이라서 주름이 생기거나 혹은 그 주름이 결국 뭐 때문에 생기냐면 버클링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생기는데, 그게 안 생길 정도로 두께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었고요. 어쨌든 그런 가정 하에서 우리가 최대한 얇은 케이스의 튜브일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근사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마지막 파트에 띵월드 튜브라고 해서 주제가 잡혀 있고요. 절로. 그래서 이 띵월드 튜브에 대해서 오늘 하면 오늘 거의 수업이 3장은 다 끝나게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숙제는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먼저 티놀드 튜브를 그러니까 티놀드 튜브도 우리 앞에서 했던 토션 포뮬러가 적용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돼요. 그대로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얇기 때문에 우리가 근사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티놀드 튜브에서 더 추가로 우리가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얇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오른 왼 밑에 있는 그림에 보시면 일단 단면이 이건 그려놨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토션 포뮬러나 모든 식들은 서큘러 단면에서만 가능하다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예요? 서큘러 단면이 아니죠. 임의의 단면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여기서 지금 유도하는 식들은 그 서큘러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임의의 단면에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서 뭐냐, 시어 스트레스를 우리가 얘기를 해서 아는 거고, 시어 플로우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시어 플로우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왼 지금 오른쪽 요 부분을 잘라가지고 갖고 온 게 바로 여기 요 부분 갖고 온 게 지금 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일단 토크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죠? 프리즈매틱 바면서 그 다음에 토크가 우리가 푸어 슈어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그러면 뭐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요 티크니스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이렇게 쭉 분포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티크니스가 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 앞에서 요런 실린더라고 그랬을 때, 그죠? 그림이 좀 찢어졌긴 했지만 실린더라고 했을 때 요렇게 바깥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어떻게 됐어요? 스트레스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 부분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스트레스가. 그죠? 근데 만약에 티크니스가 얇으면 요 기울기, 요게 결국은 뭐예요? 거의 일정하다는 거죠. 맞죠? 그게 뭐냐면 티널드 튜브라는 얘기는 티크니스 방향으로, 원래는 티크니스 방향으로 뭐예요? 반지름의 그 위치에 따라, 그러니까 중심에서까지 위치에 따라 스트레스가 뭐예요?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티크니스가 얇으면 결국 요 차이예요. 사다리꼴 모양인데 스트레스가 제 바깥쪽에 이렇게 되고 여기 안쪽에 이렇게 될 건데 요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죠. 티크니스가 작으면.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 티크니스 방향으로는 그냥 일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가정이 피너드 튜브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단순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분명히 티크니스에 따라 가지고 티크니스 방향으로 뭐예요? 분명히 쉬어 스트레스는 분포가 진 거예요. 어떻게? 그 중심에서부터 도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갈수록 비례하는 형태로 스트레스가 존재를 하지만 티크니스가 얇으면 그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티크니스 방향으로 일정하다고 우리가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여기 밑에 보시면 밑에 있는 그림 네모를 보시면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책에서 A, B, C, D라고 이렇게 사각형을 놨어요. 티크니스 되는 거. 그래서 T로 돼 있는 거. 그래서 여기 타워 C, 타워 B가
타워 B는 B점, B 모서리에서의 shear 스트레스고요. 그 다음에 타워 C는 C점, 그 C 꼭지점에서의 모서리에서의 shear 스트레스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shear 스트레스는 이렇게 작용하죠? 다 같은 거죠. 크기가 이렇게 작용하죠. 포지티브일 경우에.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요게 여기가 타워 B면 그죠? 타워 B면 여기가 뭐예요? 타워 B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가 타워 C면 여기도 뭐예요? 타워 C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지금 다시 좀 보면은 여기랑 여기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는 뭐예요? shear 스트레스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그죠? 왜? 인접한 데에서는 뭐예요? 서로 만나면서 shear 스트레스가 뭐야? 크기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개, 타워 B, 타워 C로 뭐냐? 스트레스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 지금 요 구조물이 뭐예요? 푸어 시어 상태예요. 우리 앞에 정의했던 푸어 시어 상태가 뭐예요? 시어 스트레스 있는데 그 시어가 똑같죠, 그죠? 일정하죠? 시어, 그러니까 토크가 안 바뀌죠. 그럼 토크가 똑같아요. 그럼 뭐예요? 모든 단면에서 시어 스트레스 상태가 똑같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는 시어 스트레스가 바뀌어도 이쪽 방향으로는 안 바뀌어요. 맞죠? 그 얘기 뭐냐면 요 끝에서도 마찬가지로 타워 C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타워 B인 것처럼 여기도 타워 B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는 일정하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 지금 엘러먼트에서 타워 B하고 타워 C 두 가지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게 뭐냐? 요 끝단에서, 그러니까 요 밑에 편에서 타워 C, 여기서 타워 B, 타워 C. 그리고 여기서 타워 C에서 타워 B. 그러니까 뭐냐? 여기는 바뀌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는 바뀌는 거예요. 오른쪽 면에서는 뭐냐? 타워가 바뀌는 거예요. 됐죠? 타워 B에서 타워 C로 바뀐다는 거죠. B점에서 C점으로 갈수록 shear 스트레스 타워 B가 타워 C로 바뀐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설명이 됐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평형이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이 만족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X 방향의 힘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윗면에서의 힘을 우리가 FB라고 하고요. 아랫면에서의 힘을 FC라고 했을 때 위에 FB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시어 스트레스가 주어져 있죠. 뭐 타워 B로. 타워 B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면적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단면에 면적 곱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 시어 스트레스 곱하기 thickness가 뭐? T죠? 그 다음 거기다가 뭐? 길이 dx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thickness가 TB예요. B점이니까 그 B점에서의 thickness를 TB라고 그러면 TB의 dx가 요 면에서의 면적이에요. 요 면에서의 면적이에요. 요 면에서의. 그죠? 됐죠? 여기 면적이고요. 여기 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TC는, TBC의 dx는 여기에서의 면적이에요. 요거 면적이 TC의 dx고요. 요거 면적은 TB의 dx예요. 그래서 FB, 윗면에 작용하는 힘 FB는 타워 B의 TB의 dx고, 밑에 작용하는 힘은 FC는 타워 C의 TC의 dx가 돼요. 근데 평형 방정식이 만족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X 방향은 같아야 되잖아요. FB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FC는 같아야 되죠. 맞죠? 그 조건에서 뭐예요? DX 없애면은 요 식이 남는 거죠. 됐죠? 이거 뭐냐? B점에서의 시어 스트레스하고 thickness의 곱은 C점에서의 시어 스트레스랑 thickness의 곱과 같다는 거예요. 됐죠? 요 식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쓰면 타워 B의 thickness B 곱한 거랑 타워 C의 thickness TC를 곱한 거랑 같다. 그 얘기는 뭐냐? 컨스턴트하다는 거예요.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의 점 BC점이니까 모든 점에서 이 단면의 모든 점에서의
thickness랑 그 다음에 shear stress의 곱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게 요 밑에 나와 있는 지금 요 식이고요. 요 식이에요. shear stress랑 thickness는 같아. 일정하다. 그래서 이 shear stress랑 thickness의 를 우리가 하나를 정의를 할 건데 그걸 뭐냐? shear flow라고 정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말로는 전단 흐름이에요. 그래서 shear flow는 shear stress랑 thickness를 곱한 값이라는 거. 됐죠? 이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언제? thinwalled tube일 때 이 단면을 따라가지고 shear stress랑 thickness t를 곱한 값이 뭐냐? shear flow고 shear flow는 일정하다는 거예요. 됐죠? 그게 지금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하려는 shear flow랑 그다음 shear flow가 일정하다는 그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결국 뭐냐? thickness가 또 일정하다 그러면 shear stress도 일정하다는 그 얘기고요. 당연한 얘기일 거고. 그래서 shear stress가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요 마지막 절에서 보시면 그래서 shear flow가 일정하지 shear stress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thickness가 바뀌면 thinwalled tube에서 thickness가 바뀌면 shear flow는 일정하기 때문에 thickness가 바뀌면 shear stress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hear stress가 일정하지 않다. thickness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 됐죠? shear stress는 일정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 여기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요까지가 먼저 shear flow를 먼저 정의를 했고 요 성질을 이용해 요거를 어디 하냐? 토션 포뮬러를 이제 유도를 하는데 사용을 할 거예요. 자, 토션 포뮬러 다시 보면 토션 포뮬러 타오는 우리가 앞에서 다시 볼게요. 복습을 할게요. 뭐야? RP분의 토크 T 곱하기 반지름 R이었어요. 맞죠? 요거였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식은 서큘러 단면일 때, 뭐 thinwalled tube 이런 거 아니고 서큘러 단면일 때의 shear 스트레스를 구하는 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냐? 이제 임의의 단면이에요. 자,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임의의 단면. 그 thickness가 얇은 thinwalled tube인 우리가 얇은 요러한 게 있다고 쳐요. 자, 그러면 요 임의의 길이 ds라고 했을 때 요 엘리먼트를 볼게요. 파란색 엘리먼트를. 여기에 작용하는 shear stress 타워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thickness가 있으면 타워 곱하기 thickness가 뭐예요? shear flow죠. 요게 shear flow예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타워 곱하기 t에다가 요거에 뭐예요? ds 길이 곱하면 이게 뭐예요? 요 쪼매난 ds 엘리먼트에 작용하는 뭐예요? shear stress에 의한 뭐 포스가 되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게 포스고요. 근데 거기서 타워 곱하기 t가 뭐냐면 f예요. 됐죠? 맞죠? 요게 뭐냐? 포스예요. 여기에 작용하는 포스가 되고요. 그게 어떻게 되냐? F의 이제 DS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 DF에 의한 오점에 대한, 중심에 대한 토크를 우리가 DT라고 했을 때 얘는 당연히 뭘 곱해야 돼요? 반지름 R 곱하기 DF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다 있으면 어떻게 돼요? R의 F의 DS가 될 거예요. 그 식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식이에요. 그럼 뭐냐? DT는 요 DS라는 미소 길이에 작용하는 시어 스트레스에 의한 오점에 대한 토크가 돼요. 모멘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해서는 뭐예요? 적분을 하면 되죠. 그죠? T는 뭐, DT를 뭐예요? 이 전체에 대해서 뭐예요? 적분하면 돼요. 한 바퀴 도는 거죠. 선적분이죠, 결국은. 이걸 적분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건 뭐, 길이 0부 LM이라 그러면 LM에다가 뭐예요? F의 R의 DS가 돼요. 근데 F는 뭐라 그랬어요? shear flow는. thinwalled tube의 shear flow는 constant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 적분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나오면 F 빠지고요. 뭐 0부터 LM의 전체 적분이 선적분이라는 거죠. R의 DS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R의 DS는 또 뭐냐? R의 DS를 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해 또 해야 되는 거는 R의 DS를 우리가 선적분을 하게 되는데 이 R의 DS가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DS가 뭐예요? 요 길이죠.
R은 뭐예요? 원점에서 센트로이드에서 뭐예요? 여기까지 뭐 수선의 발의 길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높이 요거예요. 그럼 그 얘기 뭐야? 밑변 곱하기 높이죠. 이거 뭐 요거 삼각형 면적의 뭐예요? 2배라는 얘기예요. 요게 DA이면 이거의 2배라는 얘기예요. 왜? 요 면적은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근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이거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적분을 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요 적분을 하게 되면 요 전체 면적 단면적의 A라 그러면 그거의 2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단면적을 우리가 책에서는 AM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요 적분을 우리가 2의 AM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T는 뭐 2배의 F의 AM으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됐죠? 됐죠? 보시기 바로 그거예요. 요거.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F가 뭐라 그랬어요? 시어 플로가 뭐라 그랬어요? 시어 스트레스 곱하기 T라고 그랬어요. 맞죠? 자, 그러면 파워는 어떻게 돼요? T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 식이 바로 여기 있는 그 식. 파워는 ET의 AM분의 뭐예요? 토크 T라는 거죠. 그죠? 요식을 좀 외우셔야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식 두 개 있죠? 위에 있는 요식 1번식하고 2번식. 1번식은 뭐 티롤러 튜브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서큘러 크로스 섹션에 우리가 시어 포뮬러가 타우는 IP분의 TR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시면 타우는 ETN분의 AM의 T. 이게 뭐냐면 매우 얇은 티롤러 튜브에서는 반면이 우리가 뭐 굳이 뭐 서큘러일 필요는 없지만 만약 서큘러를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ETAM분의 라지 T를 하면 시어 스트레스 타워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롤러 튜브의 토션 포뮬러가 ETAM분의 T다라는 거 여기 책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졌고요. 자, 이건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뭐냐? 단면의 모양에는 상관이 없다. 위의 시계는 아까 1번식은 뭐냐? 이건 단면이 서큘러일 경우만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요식은 뭐냐? 단면이 꼭 굳이 서큘러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토션 포뮬러를 우리가 일단은 구했고요. 자,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그러면 적용을 한번 해보면 일단 우리가 서큘러일 경우에 한번 볼게요. 이 케이스에서 먼저 보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쓰면 타워는 ETAM분의 뭐 라지 T라고 그랬어요. 됐죠? ET분의. 그럼 자, AM은 뭐예요? AM. 타워는 그러면 AM은 2배의 곱하기 T에다가 AM이 뭐예요? 어떻게 돼? 뭐 다 할 거 아니야. 뭐 파이 R에 자승이죠? 원의 면적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위에 T가 되죠. 자, 얼마예요, 그러면? 이거는 2파이 R의 자승의 T가 돼요. 요거 요식이죠. 됐죠? 자, 이거 하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타워는 뭐 IP분의 TR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요게 띠널드 튜브일 경우에 IP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근사식이 2파이 R의 3승 T라고 그랬어요. 맞죠? 그죠? 맞죠? 자, 그랬을 때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파이 R의 3승 T의 R이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 똑같죠? 맞죠? 맞죠?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 IP를 우리가 띠놀드 튜브였을 때 2파이 R의 3승 T라는 그러니까 뭐냐면 요런 띠놀드 튜브였을 때의 극관성 모멘트 폴라 모먼트 오브 이너셔가 얼마냐? 2파이 R의 3승 T로 근사화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요거를 대입을 시켰더니만 여기다 대입을 시켰더니만 뭐예요? 똑같은 식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식이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두 개는 같은 식이에요. 근데
틀린 거는 뭐냐, 틴월드 튜브일 경우에 요식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서큘러일 경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사각형인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를 보면, 사각형일 경우에 또 그대로 쓰면 되죠. 아까 뭐라고 했냐면 타워는 다시 쓰면 ETAM의 뭐야, 토크 T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를 볼게요. 여기 버티컬 방향을 본다 그러면 타워 1이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뭐 책에서는 타워 버티컬 VERT로 썼고요. 타워 V로 쓸게요. 쓰면 얘는 ET, E 곱하기 T가 뭐예요? T1이죠. AM은 BH죠. 그 다음 나 뭐예요? T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 구하라 그러면 타워의 호리젠털의 타워 호리젠털은 ET에다가 뭐예요? T2에다가 BH분의 T 해주면 돼요. 이게 뭐냐? 시어 스트레스를 여러분 띠널 튜브에서 구하는 값이죠. 됐죠? 됐죠? 자, 그래서 사각형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스트레인 에너지를 볼게요. 스트레인 에너지는 우리가 앞에서 스트레인 덴서티를 우리가 뭐 스트레인 에너지 U는 뭐라고 그랬냐면 EGIP분의 T 자승 L이라고 그랬고요. 됐죠? 그 다음에 스트레인 덴서티 U를 뭐냐, EG분의 타워의 자승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거 스트레인 덴서티를 보면 그럼 요거 요 쪼매난 거 ABCD라는 요 미서 엘리먼트의 스트레인 에너지 덴서티가 뭐냐면은 2지분의 타워의 자승이에요. 그죠? 여기다가 뭐 곱해야 돼요? 덴서티는 부피에 되는 거잖아요. 단위 부피당 스트레인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ABCD 요 thickness T인 요거의 부피를 곱하게 되면 뭐 어떻게 돼요? 요 길이가 뭐? DS, 두께가 T, 요 표로 DX니까 요거의 부피는 뭐냐? DV는 뭐냐? T의 DX의 DS가 돼요. 맞죠? 그래서 요게 뭐냐? 요 미소 엘리먼트의 스트레인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요게 되는 거죠. 요거. 됐죠? 요거는 부피고요. 오른쪽 요건 부피고 요거는 스트레인 에너지 덴시티가 돼요. 됐죠? 미소 에너지 스트레인 에너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약간 좀 뭘 바꿔줄게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줄 거냐. 여기 T 하나를 더 나눠주고요. 그러니까 T를 나눠주고 T를 곱하면 이렇게 되면 똑같죠.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약간 수식을 바꾸기 위해서 일단 한 건데요. 뭐냐면 F를 쓰기 위해서 한 거예요. 왜 F를 쓰면 F가 되면 타워는 여기에 따라 타워가 뭐예요? 바뀌어요. 위치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근데 F는 뭐예요? 컨스턴트하다 그랬죠? 그래서 F가 뭐라고 그랬냐면 타워 T로 하기 때문에 이 타워 T의 함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T의 자승을 만들어주고요. 밑에다가 T 하나 더 나눠주면 되죠. 그럼 똑같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2지분의 F 자승의 T분의 DS의 DX로 여러분들이 좀 바꿔놨어요. 됐죠? 똑같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뭐예요? 이거는 미소 엘리먼트의 에너지, 스트레인 에너지니까 이거를 뭐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는 이거를 뭐예요? 뭐 하면 돼요? 적분하면 되잖아요. 전체에 대해서. 이거 적분하면 되니까 뭐 요거는 일정한 값이죠. 요거에 대해서 두 번 적분하면 돼요. DS하고 DX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요게 되는 거죠. X는 또 뭐예요? X는 이쪽 방향으로 상관이 없죠. 안 바뀌고 하기 때문에 상관없고 그냥 길이 M로 곱하면 되고요. 그래서 빠졌고 요거 남는 거는 뭐냐? T분의 DS를 적분하는 거 요거 남았어요. 됐죠? 됐지요?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두 번 적분 DS하고 DX에 대해 적분인데 DX는 길이 방향이에요. 쪽 방향의 적분이고요. DS는 여기로 돌아가면서 적분이에요. 그래서 DX 방향으로는 X 방향으로는 뭐예요? 프리스메틱 바니까 변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L만 곱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S 방향으로는 뭐예요? T가 바뀔 수가 있죠. 안 바뀌면 그것도 빠지겠지만 바뀌는 경우는 T분의 DS를 적분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수가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아까 뭐냐? 시어 플로우가 뭐냐? 2AM분의 뭐예요? T로 쓸 수가 있었죠? 앞에 우리 구했던 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대입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식은 여기 있는 것처럼 U는 8GAM 자승분의 T 자승 L의 인테그랄 0부터 LN까지 T의 DS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식하고 우리가 앞에 썼던 2배의 GIP의 T의 자승 L인데요. 여기서 IP 대신에 J라는 값을 도입을 할게요. J라는 값을 도입을 할게요. 이게 뭐냐면 토션 컨스턴트라고 지금 정의를 했고요. 책에서 여기 지우면은 토션 컨스턴트라고 J라고 정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면 요식하고 요식에서 요식하고 아까 앞에 했던 그 식 뭐냐면 요거 하고 2배의 G의 J의 T 자승 L식하고 비교를 하면 J가 뭐가 J가 요게 돼요. 인테그랄 T분의 DS분의 4배의 AM의 자승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요 J가 대입을 하게 되면 똑같다는 거죠. 형태가. 그래서 이걸 토션 컨스턴트 J라고 얘기를 하고요. 티너드 튜브일 때 이 J를 요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가, 이제 구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U는 GJ분의 2GJ분의 T의 자승 L이고요. J가 요와 같이 여러분들이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걸 토션 컨스턴트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됐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는 또 뭐냐면, 우리가 파이가 GIP분의 TL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실제로는 GJ분의 TL이라는 거예요. EJ하고 이제 똑같은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것처럼 U는 W가 되고요. 이게 2분의 T의 파이가 되고, 이게 뭐냐? 뭐, 2GJ분의 T 자승 L인데, 모든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파이는 GJ분의 TL이라는 식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이 J만 구하면 그럼 파이하고 스트레이지 U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J를 한번 구해보면 J를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 요거 볼게요. 요 식에서부터 그죠? 이 식에서부터 요 식에서부터 말이죠. 요 식에서부터 4배의 AM이니까 AM이 뭐예요? 요거에 대해서 파이 R의 자승에 요거의 자승이죠? AM의 자승이니까 나누기 인테그럴 T분의 DS예요. 요건 어떻게 돼요? thickness 일정하죠? 그럼 일정하니까 T분의 1이 앞에 나오고요. 한 바퀴 도는 길이는 2파이 R이죠. 원주의 길이니까. 맞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 없어지고요. R 4승, R 3승이 될 거고 위에 올라가죠. 그래서 뭐 2파이 R의 3승 T 똑같죠? 요거 나오죠? 맞죠? 이게 결국 뭐예요? 피너드 튜브에서 IP 값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서큘러이기 때문에 IP하고 J하고 똑같은 거예요. 됐죠? 마찬가지로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요거는 테크니스가 바뀌어요. 바뀌는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축분이죠. 두 개예요. 요 부분, 요 부분.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하나는 T2로 되어 있는 거, 하나는 T1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각각 두 개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아래 위로. 그래서 그 계산하면 이게 되고요. 또 대입을 하게 되면 요 같이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사각형인 티널드 튜브에 리탱귤러 튜브에서의 우리가 J값을 구하는 결핍범. 됐죠? 됐죠? 그래서 티널드 튜브를 통해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계산을 쓸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를 볼게요. 예제 3-15번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3-15번 쭉 보시면 보겠어요, 당연히. 알고는 이그젝트 솔루션, 이그젝트 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IP분의 TR 식하고, 이 식하고 써가지고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이에요. 얼마나 차이 나느냐를 차이가 아니고 그 식을 한번 계산해보면, 이거 아까 전에 뭐예요? 우리가 했던 거죠.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앞에 했던 거 똑같죠. 뭐냐 IP분의 TR이라 그러면 그게 뭐냐 2파이 R의 3승 T분의 우리가 그러니까 2파이 R 3승 T분의 뭐야 파이의 R이니까 여기서부터 구했을 수 있었죠.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일단 해볼게요. 잠깐만.
그러니까 뭐냐면 책에서는 이제 그 두 개 비교하라고 그랬는데 책에서 뭐냐면은 thickness에 따라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thickness하고 그다음 반지름의 B가 얼마의 그 비례 관계에 대해서 책에서는 한번 구해놔서 먼저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그 뭐야 저기 그 앞에 식에서 우리가 요 식이죠?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요거 요거 이거 말고 이거 알고 제가 치면 요거죠? 요거 ETAM 분의 T라는 식에서부터 우리가 구했던 값이 타워는 뭐 E 파이 R의 자승의 T분의 여기 T고요. 라지 T고요. 근데 책에서 지금 베타라는 값을 정의를 했어요. T분의 R이라는 값을 정의를 했고요. 이거 대입을 하게 되면 E 파이 T의 R의 T의 3승의 베타의 3승의 라지 T가 돼요. 자승이구나. 베타 자승. 자, 여기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책에서 또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IP를 근사화한 거, E5 R에 삼성 T를 쓴 게 아니고요. 그대로 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깥쪽에서 안쪽 빼주면 되잖아요. 빼주면 되고요. 그렇죠? 빼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의 값은 결국 뭐냐? 그러면, 요까지의 반지름이 R이니까, 얘는 파워를, 이렉 솔루션을 이렉 식을 쓰면은, IP분의 T 곱하기 R 더하기 2분의 T가 돼요. 왜냐면 여기서 R부터 2분의 T까지 여기까지니까. 그 다음에 IP는 32분의 파이에 뭐, 되고, R 더하기 2분의 T의 4승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분의 T의 4승. 혹은 2분의 파이에 R 더하기 2분의 T의 4승. 아니지. 맞죠? 그 다음에 하여튼 R-2분의 T의 4승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면 되고요. IP를. D니까 이게 아니고, D니까 D로 하면 2R분의 더하기 T고요. 여기 식에서 2R-T가 되겠죠? 이거나 아래 위나 돌 중에 어떤 것은 상관없어. 위에 D로 표현한 거고 밑에 건 D로 표현한 거라서. 자, 그래서 그걸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구하게 되면 결국 갖고 오게 되면 2파이 R의 T의 4R의 자승 잠깐만. 자승 더하기 T의 자승일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3-98칙이 좀 틀렸고요. 이렇게 될 거고, 대입을 하게 되면 타워는 IP분의 TR이니까 이 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 2R 더하기 T의 라지 T 나누기 파이 RT의 4R 자승 더하기 T의 자승이에요. 그렇죠? 이거 마찬가지로 요 베타를 요걸 대입을 해서 이렇게 하면 얼마냐면 T의 2베타 더하기 나누기 파이의 R의 3승의 베타의 4베타 자승 더하기 1이에요. 자, 그래서 요 식에서부터 요거 두 개 B를 한번 볼게요. 타워 1하고 타워 2의 B를 보면 요거를 요거를 나눠주면 되죠. 나눠주면 되니까 그게 4베타 자승 더하기 1 나누기 얼마냐면 2베타에 2베타 더하기 1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요 식이 결론적으로는 요 식이에요. 자, 보시면 베타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돼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베타가 뭐예요? 반지름하고 그 다음에 시커니스하고 B죠. 그게 얘가 10배가 되면 얼마예요? 베타의 자승은 100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밑에 거. 그러니까 위의 식을 다시 풀면요. 4베타 자승 더하기 1이고요. 밑에는 뭐냐? 4베타 자승 더하기 2베타는 얘기예요. 베타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여기 크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예요, 결국? 타워 1하고 타워 2는 거의 1로 간다는 게 베타 커질수록 두 개는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크니스하고 그 다음에 R 값이 B가 크면 클수록 뭐 타워 1하고 타워 2는 뭐예요? 같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사화식이 잘 맞는다는 거죠. 됐죠? 그 얘기고요.
그 다음 문제는 3번 16번은 서큘러일 경우하고, 그 다음에 그, 렉탱귤러인 경우에 두 개를 한번 비해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시어 스트레스하고 그, 앵글 오브 트위스트를,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면적일 경우에, 그러니까 같은 면적, 그러니까 같은 무게라는 같은 얘기죠. 뭐냐면, 같은 재료를 양의 재료를 써가지고, 서큘러일 경우랑, 그 다음에 렉탱귤러일 경우랑,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더, 그러니까 같은 이제 무게를 썼을 때 이제 비틀린 각하고 시어 스트레스의 값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일단 티러드 튜브니까 티러드 튜브를 그 식을 쓸 거예요. 쓸 거고요. 자, 그러면 먼저 면적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무게가 같다는 얘기는 면적이 같다는 얘기예요. 단면에서. 그래서 요거 서큘러일 경우에 이제 면적을 한번 보면 그 책에서는 AM1이라고 있고요. AM5이 아니고 AM5이 아니지. 이게 아니고 잠깐만 어디 갔냐? 그거는 안 적어놨는데 하여튼 일단 그거 좀 이따 보고요. 자, 그거 나중에 보고 일단은 먼저 서큘러일 경우에 티크니스 그대로 서큘러일 경우에 이제 그 아까 앞에 식 타워는 ETAM 분의 뭐였냐면 우리가 라지 T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AM을 구해야 되니까 AM은 얼마예요 여기서? AM은 파이의 R의 자승이고요. 대입을 하게 되면 뭐 그대로입니다. 2파이 R의 자승에 T의 라지 T가 될 거고요. 여기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는 얘는 AM1, 그러니까 이 책에 AM1 됐고요. AM2라 그러면 얘 면적이니까 그건 이건 뭐예요? 그냥 B의 자승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구해야 될 게 뭐냐면 J 값이에요. J 값. GJ분의 TL이니까 지금 그 비틀린 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GJ분의 TL이니까 J를 구해야 되죠. J1은 어떻게 됐어요? 아까 J는 T의 DS 적분분의 뭐예요? 4배의 AM의 자승이죠. 맞죠? 요식 맞죠? 자, 그럼 대입을 하게 되면 얼마예요, 이거는? 4배의 AM이 얼마냐면 파이의 자승의 R의 4승이 되고요. 나누기 T의 DS니까 T가 일정하니까 빠지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길이는 2파이의 R이 되는 거죠. 그럼 계산하게 되면 얼마예요? 2배의 파이 남고요. R의 뭐예요? T가 되죠. J값이 오게 돼요. 이 케이스에서 요거는 요 J값은 마찬가지로 하면 얼마예요, 이거는? 밑에가 T의 DS니까 T분의 1에 S가 4배의 B고요. 그 다음에 4배의 AM이니까 B의 자승의 요거의 자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J값이 얼마냐면 J2는 얼마냐면 B의 3승의 T예요. 됐죠? 요게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두 개가 무게가 같으려면 요거의 면적은 얼마예요? 2파이 R의 T예요. 그죠? A1 야는 A2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4배의 B의 T죠. 네모소리니까 4개니까 그죠? 요게 어떻게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럼 무게가 두 개 같은 거야. 이 스럴 튜브의 서큘러가 아니고 이 스럴 튜브 단면에 무게가 같은 거예요. 면적이 같으니까. 당연히 재료가 같으면. 그죠? 그러면 여기 얼마가 돼야 되냐면, 요게 2파이 R의 T하고 뭐가 같아야 되냐면, 4배의 B의 T하고 같아야 돼요. 됐죠? 자, 이 식에서부터 T 없어지고요. B는 뭐, 2분의 파이 R이랑 같아야 돼요. 이렇게. 맞죠? 요 조건을 만족을 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해서 저기 직사각형을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B를 2분의 파이 R이라고 만들면 두 개는 뭐예요? 똑같은 단면적.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무게를 가지는 우리가 스테이트 바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무게는 같은 거예요.
요 조건의 하에서 뭐냐, 이제, 뭐, 뭘 구해야 돼요? 시어 스트레스하고, 그 다음에, 뭐, 앵글 오브 트위스트를 두 개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어 스트레스는 요거고요. 요거죠. 그 다음에, 앵글 오브 트위스트는 뭐냐, GJ분의 뭐예요? TL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식에서부터, 책에서 지금 타워 1하고, 그러니까, 시어 스트레스 B, 타워 1분의, 타워 2분의 타워 1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는 뭐, AM의 역수에 비례하죠? 그래서 뭐, AM1분의 AM2가 되고요. 파이 1하고 파이 2의 B는, 여기서 J의 역수에 비례하는 거예요. J2라는 게 J1하고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 이게 파이의 R의 자승이고요. 아이고, 예, 쏘리. 밑에가 파이 R의 자승이고요. 파이 R의 자승이고요. AM2는 뭐 B의 자승이에요. 근데 B가 뭐라고 그랬냐면 뭐 2분의 파이의 R의 요거의 자승이에요. 대입하면 되고요. 그다음 J2는 B의 3승의 T고요. 밑에는 아니지. 아니, 잠깐만. B 3승이 아니고 J2는 맞네. B 3승이고요. J1은 어디 갔냐? 어디 갔을까? J 지워버렸네. 2파이 R의 3승의 T. 2파이 R의 3승의 T가 돼요. 그래서 B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 2분의 파이에 R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두 개의 B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요걸 해보면 0.79가 나온대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0.62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앞에 서큘러도 마찬가지, 서큘러, 앞에 말한 게 아니죠. 우리가 서큘러랑 그 다음에, 저기 사각형인 경우에 같은 무게를 가지는 띠럼들 튜브일 때 같은 토크를 가했으면 시어 스트레스는 서큘러일 경우는 릭탱귤러의 80% 정도 값을 가지고요. 79%니까. 그 다음에 비틀린 각은 약 60% 정도를 가진다는 거예요. 더 작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은 릭탱귤러보다 서큘러가 뭐예요? 훨씬 더 토션을 잘 받는다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유리하다는 거죠. 토션 받는 데는 릭탱귤러보다는 서큘러가 더 잘 더 잘 견딘다는 거예요. 그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3-16번 예제를 책에서 나온 문제가 바로 3-16번 문제가 돼요. 됐죠?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뭐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 싱귤러 포인트, 그러니까 불원소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개의 단면이 바뀌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에 뭐 여기서 뭐예요?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이 발생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걸 없애주기 위해서 그루브 같은 거, 필렛 같은 걸 주는데 그거의 반지름에 대해서 얼마 이제 그 스트레스가 더 집중되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확한 값은 필요 없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그루브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필렛이 크면 클수록,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시어 스트레스의 B는 그러니까 집중은 잘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딱 90도로 만들지 않고 다 이렇게 필렛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거는 2장에 나왔는 제일 마지막 부분이랑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도 토크를 줄 때도 발생한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주지를 시키는 내용이에요. 됐죠? 자,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어요? 그래서 2장을 일단은 끝났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요. 질문 있는 사람 마이크 끄고 말씀하세요.